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나 많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와 가세 문제로 인하여 경매 시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응찰자가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필자가 학원에서 경락받은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 오늘 경매가 진행된 의정부 지방법원 2019 타경 8323호입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 참고할 부분이 아주 많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에 건물이 있지만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성립 유무를 알 수 없다거나 입찰의 물건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조 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을 보면은 소재 불명인 주택 등이 있고 제시의 공장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낙찰받은 물건에는 5명이 응찰하였고 우리가 거의 91%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엄청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 같지만은, 즉 평당 124만 원에 낙찰받은 것 같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낙찰받은 영수증입니다. 아직 낙찰을 받아보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실물을 보여드립니다. 경매법원에서는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에게 이런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경락잔금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지 등을 낙찰받으면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확인서를 함께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만 발급을 해줍니다. 자,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건은 서울로 진입하기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주변은 거의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지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확인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지 주변을 보면은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 거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참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위쪽으로는 2019년과 2020년에 거래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언뜻 봐도 한 30건 이상이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산 신도시 등의 형성으로 많은 공장 등이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매매 사례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매매 사례를 보니까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밸류맵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당 124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므로 아주 잘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등을 하신 분과는 600만 원 정도의 차액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필자가 가격만으로만 낙찰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에 나온 이 물건의 면적은 109평입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도로인데 지적이 길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람 결과 국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국어와 인접한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맹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지에 건축물이 있었다면 국어 저명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성 지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매 물건지가 위치한 곳 외, 즉 국어 부분까지 점유를 해서 건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어가 있던 부분은 전부 복개가 되어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드뷰를 통해서 보면은 그 내용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 부분을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저명하여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국어 부분은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는 35평 정도의 국어를 저명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매 물건에 나온 109평의 토지와 국어 저명 부분 35평을 합하면 143평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 1억 3,656만 원을 143평으로 나눠 보면 평당 95만 원 정도의 낙찰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면 엄청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경매법원에서 평가 의뢰한 건물은 소재 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의 다른 내용을 보니까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하도록 명령한 명령서와 전혀 다른 건물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건물을 제시 외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재 등으로 멸실되어 불법으로 다시 건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997년 3월 29일에 국민은행에서 공동으로 건재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건물 멸실 후 다시 건축을 하면 은행에 새로 건축한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하는데 이 경매 물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건물의 등기부를 보니까 벽돌조 슬래트 지붕 단층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전혀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 얼굴을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공동 담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1997년도 3월 29일 국민은행에서 건재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성립이 안 되는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자가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방송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원에서는 이 물건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과 치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가 있으면 보겠지만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경매 물건의 뒤편에 있는 맹지를 금년도 3월 19일에 경락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분이 오늘 경매에 참여한 5사람 중에 계실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은 5사람 중에 있었다면 완전 작전 실패입니다. 오늘 경매한 물건을 먼저 경락을 받고 뒤에 맹지를, 즉 이 물건을 그 후에 경락을 받아야 하는데 완전 반대로 경매에 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을 분석하실 때는 오늘 필자가 했던 방법이 최고는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